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하루 내내 힘없이 빠지는 시장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그나마 0.67%의 제한적인 하락이었다면 코스닥 시장은 장중 내내 반등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계속 낙폭 키워가면서 2%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모두 팔아내고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70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과 경기 부양책 합의에 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내 대주주 양도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 부양책 관련한 낙관적인 발언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원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또 힘없이 마무리를 했고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금 기대감 조금 키워가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반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한국 시장도 우선 시초가 부분들은 강보합권역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거래소 시장을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려면 이 2370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는 못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이 박스권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정고점 자리대요. 2370포인트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2400 언저리대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자리대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요. 2325포인트 자리대인데요. 이 자리대를 깨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 61선 자리대, 수급선이라고 불리는 61선 자리대에 이탈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의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정배열권역에서 있었을 때의 61선이 이탈되는 전저점 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61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는 단기적으로나마 변동성에 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박스권역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 자리대를 좀 뭐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선 이 780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가 8월 중순에 나왔었던 그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3, 4년의 모습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닥 15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미 저점 자리대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이 1230포인트 자리대가 저점 자리대이기도 하고 121선 자리대이기도 한데, 이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자리대를 오늘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반등에 대한 시마리를 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이 이 강하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겠지만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150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쪽에서는 뭐 대표적인 종목 150개죠. 뭐 큰 폭의 상승으로 하기도 했었지만 거래 대금 자체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급감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거예요. 평소에 거래됐던 것보다 절반 수준도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위에서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강력하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거나 증가가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매물을 좀 매물소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약한 흐름들은 지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래소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 자체도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더 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매수세에 있어서 매수 주체가 좀 실종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적인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가 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내부적으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 3억에 있어서는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큰 영향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니까 주식 경험이 없으니까 3억이라는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많다라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아마 정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큰 금액들이었었어요. 올해는 대폭 줄어들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12월 달 쪽에 출회가 됐던 그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렇다는 얘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심리적인 압박으로 좀 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나올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작년하고 다르게 매도에 대한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갈 수가 없다, 힘들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있어서는 답답한 그런 모습들은 당분간 뭐 적어도 12월 초 정도, 초중순까지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좀 더 나온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금융 쪽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화학 쪽, 철강 쪽 뭐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소 쪽에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슈와 재료에 의한 개별 장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지금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은 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거기다 양도세에 대한 이슈까지 맞물리고, 그러면 큰 폭의 상승을 했었던 그런 업종군들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어제부로 이제 시작을 해서 낙폭과대로 진입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몇몇 종목군들 낙폭과대에 좀 진입을 했고요. 5G 종목군들도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한 그런 종목군들이 슬슬 눈에 띕니다. 근데 거기서 이 낙폭과대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그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을 때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을 활용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보통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 밀려 내려오는, 주가가 밀리니까 종목도 밀려 내려갔죠.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라도 손절해야 되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등을 활용을 해서 비중을 축소를 하든가 현금을 만들든가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반등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조금 인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쪽이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죠. 화학 쪽, 금융, 철강, 건설 뭐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 굴뚝주들이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가장 크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PBR 0.5배 이하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싸다라는 그런 메리트까지 더해지면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말로 가면 이제 소비 시즌이죠. 그렇게 되면 내수주 쪽에서도 한 차례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음식료라든가 섬유 의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뭐 LF라든가 신라홀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좀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대안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순환매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번 달 말이죠. 대한민국 스테이 신세계그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매수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세계라든가 이마트,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신세계 같은 경우 올라간 부분들이 없어요. 올라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241선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마트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21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안 왔어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바닥권역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 28일이죠. 그린뉴딜 엑스포가 좀 개최가 됩니다. 개별주들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보다는 뭐 대형주들, 효성이라든가 이원, 부산, 뭐 개별주는 뭐 EM코리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종목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번 말씀드렸던 포스코 여전히 견조하죠. 포스코 괜찮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내수 섹터이고, 그리고 이 소비 시즌에 있어서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오히려 아연도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3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참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냈는데 그나마 코스피는 0.67% 제한적인 하락이었다면 코스닥은 2%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수급에 좀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모두 팔아내고 있고 또 어제는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1,700억 원가량 이나 물량을 좀 덜어낸 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 대선과 경기 부양책을 놓고 시장이 참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국내 이슈로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금 투자자들의 이 투심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간밤에 또 미국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 합의를 놓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또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지금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빨간불 일단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방향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이제 일본 출장도 계획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투자 확대에 대해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지금 64,400원 조금 힘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인텔 랜드 인수에 외국인의 매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0.2% 빠지면서 83,1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0.17% 상승입니다. 지금 29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 1% 넘게 지금 올려 세우고 있네요. 실적 호조에 어제 반등을 크게 좀 보였었죠. 지금 시총 4위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만 혼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29% 빠지면서 34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의 소폭의 하락. 현대차는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네요. 어제까지 좀 빠졌었는데 1.2% 오르면서 16만 4,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도 다시 빨간불을 켜줬고요. 삼성 SDI 어제 온라인 이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또 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0.2% 오르면서 43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 0.37% 상승하면서 2,363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5%가량 조금 더 크게 오르면서 816포인트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HLB만 혼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젠이 0.4%의 상승, 시젠이 최근 또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르면서 27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4%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0.1%가량 소폭의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46,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0.8% 상승 보이고 있고요. 제넥신이 0.9% 그리고 휴재 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보틀렉스의 중국 진출 전망이 급등하면서 지금 시총 9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22만 1,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직 뭐 보합권이기는 한데 코스피가 0.3%, 코스닥도 0.3%가량 지금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또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해주시죠. 네, 금일 시장은 미증시 영향 역시나 그대로 잘 받은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시황 설명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스닥이 밴드대가 11,4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이 밴드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대를 이렇게 이제 그려놨었어요. 지금 현재 그 나스닥이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잡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폭의 저점을 찍고 나왔다는 부분에서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1선을 깨고 내렸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준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트렌드의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입니다. 단기적인 이 하락 트렌드의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 제 생각에는 한국 증시를 좀 선반영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토론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일 이평선을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 올라서지 못했는데요. 제 생각에 내일 정도에 시가 상승한다면 오늘 저녁에 바로 이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 하락 출발한다면 어저께 만들어진 이 아랫꼬리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음봉이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락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간에 11,400포인트 부근의 저점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 돌리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직은 뭐 방향성을 갖다가 확실하게 잡아줬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전일 나온 오후장에 이제 강한 반등 흐름을 봤을 시 추가적으로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돌리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비슷한 흐름이죠. 보면 추세대 하단 부분 오늘 시가 상승 출발시키면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 모양 이 구간에서의 이런 흔들림 정도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큰 폭의 변동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강하게 움직여서 울선 위로 코스닥이 안착해준다면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상단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840포인트의 20일 이평선 저 부분에서의 단기적으로 조정 한번 받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빠트권이 한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3, 4일 정도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국내 증시 역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은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흐름 속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 저점 공략으로 공략 한번 해보시고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밀 개별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부터 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덕 우선주라든지 한양증권 우선주라든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현재 자금이 움직이는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개별주 위주의 이슈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안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의 주신 부분들 한번 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 매수 시그널 어떠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자,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중국의 견제를 강하게 받으면서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이제 반도체 굵기 이런 거 들어가면서 LCD 쪽을 완전히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워낙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04년부터의 차트입니다.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그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요번에 그 OLED로 전체적으로 라인업을 좀 바꾸면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6,500원대가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와 저항을 그렇게 받아왔던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에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 놓여 있죠.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저항대 부근에서의 파동이 굉장히 수렴을 해가는 그런 흐름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 이거를 보통 이제 수렴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수렴 구간의 끝자락에서 방향을 위로 잡아준다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아래로 잡는다면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런 구간인데 저는 일단 관점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도 뭐 이 수렴 구간에서 이탈하는 자리라면 손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500원 정도의 손절을 잡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한 5%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500원 정도 오게 되면 절반 매도를 하고 남은 절반을 돌파 여부 보면서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매수 근거는 지금 저항권에서의 주가 파동이 이제 줄어들면서 변곡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변곡점에서는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분기별로는 적자가 나오다가 흑자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OLED 쪽 관련해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권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우하향 흐름을 만들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뭐 크게 뭐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은 이슈가 있고 기업의 실적이란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을 두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변곡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500원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 위로 주가가 안착이 된다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맥스로는 한 2만 원 정도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뭐니 해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강하게 꼬꾸라질 경우에는 역시나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큰 비중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번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삼성출판사. 자, 삼성출판사 어저께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매수해 보시라고 한네트하고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 다 오후장에 갑자기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고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시 여러분들 상승으로 계속 방향을 유지한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의 이슈는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 가능하다라는 부분, IPO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출판사가 한 19%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장하게 될 경우에 평가 차익이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출판사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추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출판사는 뭐 전고점 부근인 27,000원까지 그리고 조금 뭐 26,000원, 27,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25,000원에 가장 강한 저항이 있긴 하지만 뭐 이슈를 봤을 때는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움직이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조정 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지금 매수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놓여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한 폭을 생각해 봤을 때 조정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구간대에서 강하게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올라간다 하면 그냥 저는 보내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네이버가 한 23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요, 그때 가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신한은행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한은행이나 KB금융 그리고 뭐 DGB금융, 뭐 은행 관련주들은 제가 연말 12월에 배당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바닥에서 큰 매수해서 가져가 보시라고 지금 한 몇 달 동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6%의 고배당을 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최대한 싸게 분할 매수하셔서 한 12월쯤 되면 배당주들 좀 인기 몰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상승 흐름 충분히 나와줄 것 같고요. 그때 6%보다 내가 수익이 더 크다 하면 수익을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6%보다 내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다,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배당 6% 갖고 조정이 한 차례 정도 나올 텐데 그때 감가상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받은 배당 수익률과 여기 조정 나오면서 나온 손실폭 해서 분명히 지금 잡아놓으면 수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KMW입니다. KMW. 자, KMW 5G 관련주로 지금 거의 대장급으로 이제 올라왔던 종목인데 상당히 이번에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낙폭과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6만 1,000원에서, 그러니까 6만 원에서 지금 한 6만 5천 원 사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점 부근부터 해서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신다면 중기적인 이상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6만 4천 원 정도인데요. 6만 원까지 빠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5G 섹터는 어쨌든 먹을거리가 아직도 풍부하게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적적으로 성장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반등 시에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한 부분, 저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돌려세울 종목도 돌려세울 텐데 그렇게 되면 저점 구간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대 구간 6만 원까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리고 지금 오늘 저점 63,300원이었는데요. 굉장히 저는 가격적으로 메리트 괜찮은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루에 1%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또 실시간 질문까지 같이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시장이 지금 개장하자마자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0.04% 마이너스 번,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0.28%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수급 쪽으로는 역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지금 현선무 시장 모두 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0.05% 낙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렘데시비르 FDA 승인 소식과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또 스마트 그리드 테마 관련해서 누리텔레콤이라든지 옴니시스템, 코콤 이런 종목들 좀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충디가드 최충성 전문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상승 출발했다가 좀 힘이 급격하게 바로 빠지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흐름 자체 뭐 그렇게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그리고 이제 FDA 그 렘데시비르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네, 제가 오전에 저 오픈 채팅방에서는 속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사망을 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트럼프도 저걸 맞다가 이제 중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어쨌든 구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치료제가 굉장히 급하고 대선 관련해서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올려줄 때 비중을 줄이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정말 대박 이슈가 있었고 시장에서 안도감을 줬다면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다만 이제 혼조세 마감이거나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만 보셔도 현재 뭐 렘데시비르는 그렇게 큰 영향 없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뭐 오늘 올려줄 때 오히려 기회가 왔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뭐 렘데시비르 저런 거 빼고 호재가 여전히 부재한 시장입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수급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자금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게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지루하게 흘러간다는 표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루하게 굉장히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부양책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고, 미 대선 관련해서도,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TV도 매일매일 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것은 경제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살펴보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뭐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 섹터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가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렵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자금이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의미 없는 반등인지를 잘 좀 분간하실 필요가 있고, 자금의 흐름 정도를 잘 체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반등이나 시장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시장 등락,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본연의 가치, 투자의 본연의 가치, 뭐 실적이나 안정성, 정책과 연관돼서 뭐 재료를 가지고 있는 쉽게 또 경기 영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뭐 작게 자꾸 이제 보다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잘 접근을 차분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인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 4,000원짜리가 고비입니다. 저자를 좀 강하게 움직여주지 못하면 사실상 얘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전일 봉을 완전히 기술적으로 깨버린 건 아니지만 전일 종가 정도는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승 시의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성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큰 관점을 보시고 종목을 대응을 하셔야지 단순 종목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줄 때 챙기시고 단기성으로 짧게 대응하셔야 된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뭐 상승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상단의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확인하는 필요한데 일단 8,000원짜리를 넘겨주는 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입니다. 천천히 모아가셔도 괜찮고 8,000원짜리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8,000원짜리 강하게 좀 뚫어올리는 힘이 없다면 일단 8,000원짜리에서 수익 시전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 증권입니다. 최근에 잘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올라간 종목은 사실 보내주는 게 좋죠. 네,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하시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보내주는 것도 사실 매매이기 때문에 일단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정말 매수를 원하신다면 딱 지금 자리, 그러니까 전일 종가 정도는 지지를 해두고 하단 딱 지지는 되고 있어요. 오늘 저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점 자리를 좀 이탈하지 않으면 살짝 갭은 있는데 일단 11,300원 정도 저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자리에서 오늘 아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십자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정찰대 정도 살짝 수입을 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단 바로 이제 매물 구간이 12,000원, 13,000원 가는 데마다 이제 딱딱딱딱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증권 관련주는 호재가 나올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에 오면은 좀 수익 시장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신 방향으로 유동적으로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단기성으로 움직이고 차익 실현을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NSN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큰 맥락에서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여기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어요. 상단 11,150원 여기 사이 그리고 960원, 950원 사이에서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정배열 2평이 어느 정도 좀 타국 추세를 잡고 밖으로 튀어나와야 얘는 상승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봤자 한 번씩은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일단 1,500원짜리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1,500원짜리 한번 딱 갔다가 또 꼬리 달고 밀렸다가 다시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맥락에서 시간을 두고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4가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충선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다시 상승으로 조금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01%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도 0.08% 강보합권에서 양대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이어서 김선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금 시장 조금씩 힘을 내주고는 있지만 아직 그래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 좀 볼게요.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는데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진 않고 그냥 좀 버티는 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 올라치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나 기아차도 좋고요. 현대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시장 대비해서 잘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오늘 첫 종목으로 렘데시비르 이슈가 좀 잘 나왔어요. 이제 승인이 났는데요.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파미셀도 그렇고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상승폭이 좀 많이 큽니다. 중에서 이제 파미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미셀이 주가가 여기서 상당히 더 위로 올라갈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시장 상황이랑은 별개로 이게 지금 주가 장세가 한 번씩 이슈에 따라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좀 윗골에 달면서 떨어지는
장대 음봉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번에도 그럴까. 어쨌든 이슈는 받아서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 좀 이 타미셀이 한 번 더 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다만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겠지만 우선은 현재로선 보건데 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다 떠나서 18,200원짜리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만약에 올려치게 될 경우 오늘장 밀리지 않고 가게 될 경우 상한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바닥은 좀 확인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염두하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호웨이엘이 조금 질문이 있는데 그린 뉴딜 관련주로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로템 벤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향후에 알루미늄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뭐 2차전지 관련주로서도 나중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체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사실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종목에다가 시총이 5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가 자체가 1,000억 원대까지도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회사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장기적 추세에서 봤을 때 2차전지 관련주의 알루미늄 사용은 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관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좀 열려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의 성장성을 본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현 구간대에서 천천히 대응을 하신다면은 나쁘진 않겠다. 다만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급한 매수는 자제하시고 본격 상승은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추이를 보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한국카본입니다. 자, 회사 정말 좋아요. 정말 잘 갔습니다. 3월부터 해서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왔고요. 배터리 관련주로 좀 인식이 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한데요.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인데 우선은 뭐 어제 그저께죠? 수요일 날 굉장히 큰 급등을 했어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래저래 좀 이슈 자체가 좋다 보니까 올려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본다는 게 사실 조금 리스크하긴 해요. 일단 전고점 자체를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긴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의 좀 시장 영향에 따라서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돼버렸거든요. 이거를 뚫고 가는 모습이 나왔어야 됐는데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려온다면 10,000원대 아래에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불안감? 근데 10,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매수하기 또 좋은 그런 구간이 되거든요. 자, 수급적으로 보자면은 그저께 끌어올렸던 게 외인들이었는데 어제 전량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오늘까지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에 다시 좀 잡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찌됐던 바닥은 좀 확인하면서 올라간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 따라 보자면 조정이 나오면서 10,000원대 아래로 만약에 밀릴 경우는 굉장히 조금 매수하기 싼 종목이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걸 오늘 신규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우선 대응이 필요하고요. 추후에 주가 흐름이 좀 바뀌는 상황 보면서 신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들만의 영역이라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바닥에서 좀 올려치는데
가긴 가요. 그러니까 계속 바닥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올라가는 종목이고 종목 자체 상승이 뭐 엄청나게 사실 뭐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닥은 높이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현대 글로비스처럼 가만히 바닥을 높여가다가 급등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현대 제철 같은 것처럼 또 역시나 바닥 높여가다가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도 어찌됐든 현대차의 그 관련 스웨즈로서 계속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고 관련주들이 가면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뭐 증권사들 사이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주가 자체도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데 현대모비스의 주가의 다음 추이를 보자면 우선 전고점 부분인 한 24만 7천 원대 그 이상은 당연히 나오는 자리가 될 거고 한 이 정도 라인을 보시는 게 1차적으로 맞을 것 같기도 한 이 라인 보고서 한 번 더 라인 체크해 본다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본다면 현재의 여기 나오네요. 작년에 12월 고점 있죠. 26만 8천 원 정도, 25만 원대 흐름은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데 한 26만 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기대가 되니 그 정도의 가격을 보고서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많이 좀 어지럽네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자마자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코스피 0.2% 빠지고요. 코스닥 0.55% 많이 빠집니다. 좀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모습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좀 오후장에 회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위원님 다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기존에 이제 공략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자리를 줘서 다시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사골처럼 울고 먹어야 되니까요. 네, 일단 종목명은 알루코입니다. 일단 매수가는 4,250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200원 구간에 있기 때문에 4,200원에 매수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61선 하단 3,75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천천히 흐름을 보시고 매매하시면은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 가격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후 흐름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지금 사골처럼 우려먹는 알루코였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시장이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을 지금 앞두고 미국 선물시장 관망세가 짙게 깔린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지금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패널들의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